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 아무튼 20분 내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란 심포지움 시리즈라는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고대 의대의 59학번입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는 김혜랑 교우님께서 통 크게 저희 심포지움 시리즈를 지원을 해주셔서 이름이 이렇게 네이밍 되셨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의 주민들을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아시는 대로 주로는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탈북을 했기 때문에 대표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0년도 전까지는 계속 증가해서 한 해 2,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줄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한 3만 4천 명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북한 이주민 혹은 뭐 통일 이주민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주민들이 통상 건강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옵니다. 이주 전에 그쪽에서의 건강 상태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주할 때 바로 오지 않고, 예를 들면 북한 이제 이주민들도 중국과 같은 제3국을 경유해서 몇 개국을 거쳐서 오기도 합니다. 대개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평균 다른 나라에 거쳐서 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나 이 거주하는 나라에 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생활 습관이 또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세 가지가 다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죠. 근데 아까 이제 이혜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비극적인 분단의 유산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으로는 희망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적으로는 남북한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오랜 분단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었겠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남북한 주민 건강 비교 연구는 7,500만 명의 사실은 쌍둥이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연구할 수 있는 곳은 분단된 나라 한반도밖에 없죠. 근데 거기다가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남한화되는 과정 속에서 질병의 양상들이 또 바뀌죠. 이거는 저희가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변할지를 또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의 이제 건강 검진을 저희가 인도적 차원에서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코호트가 됩니다. 그래서 논스 코호트라는 이름을 붙였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북한에 대한 연구, 통일 이후를 위한 프로토타입의 연구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논스라는 이름은 이제 노르웨이의 여신이, 운명의 여신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장하는. 근데 저희가 과거에는 하나된 한반도, 현재는 분단돼 있지만 미래에는 하나될 운명이다. 그래서 논스라는 이름으로 노스 코리안 리퓨지 헬스 인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고요. 이거는 우리 이제 다음에 발표하신 이완 선생님이 이제 보건학 박사를 통일학을 했어요. 저희 코호트를 기반으로 했고, 한 7년 정도 지나면 남북한 이 BMI라는 게 체질량 지수거든요. 비만 정도가 비슷해집니다. 초반에는 적었다가 나중에는 비슷해지는데, 이전 저희 데이터 가지고 30대, 이게 이제 2015년이니까 당시에 북한에서 고난 행군 당시에 성장기 10대를 경험했던 분들, 남성들을 보면 탈북자가 우리에 비해서 키가 6cm 정도 작은데 복부 비만율은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덜 비만한 거죠. 그런데 대사증후군이 이미 비슷하다.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한 70%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풍요를 경험하면서 문제가 될 개연성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보니까 비만 정도는 우리보다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이 이미 비슷해졌어요. 이걸 이제 제가 디프론조라고 하는 소위 당뇨병과 관련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같이 대담하면서 왜 한국이 당뇨병이 미국과 비슷해지냐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예전에 빈곤을 경험했고 그때 장기들이 발육이 좋지 않다가 갑자기 차체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빈곤과 풍요가 만나는 병이 대사질환이다.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 정도가 미국 사람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당뇨병의 유병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미국과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보다 더 취약할 개연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주 기간에 따라서 5년 이내와 10년 이상을 보면 저희 코호트 자료입니다. 한 70% 정도 체중이 이주 기간이 길수록 결국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이 비만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체중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사증후군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30대가 되면 뭐 여성 같은 경우는 피크의 그
골량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조금씩 감소되다가 갱년기에 확 줄어들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갱년기 여성들을 우리 어 고려대학교 병원에 검진하러 오셨던 분들과 비교해 보니까 골다공증이 북한 분들이 48%, 우리가 한 17%, 바이타민 D 레벨도 정상 30 이상인 사람이 한 분이도 없는 걸 확인해서 이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 확인했고, 특히 고난의 행군 때 있었던 30대 이 연령들이 대개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불연성 기능 저하증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데 오히려 젊은 연령에서 많았던 거, 아까 요도와 관련된 부분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는 걸 저희가 예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그랬지만 탈북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기능 MRI라고 그래서 이제 펑셔널하게 사실은 뇌의 어떤 기능이 어떤지를 남북한 같이 비교해 보니까 트라우마와 관련된 뇌의 특정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북한에서 오신 특히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메이저 디프레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3분의 1은 자살 사고를 갖고 실제로 실행하는 분도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러프하게는 한 그 정도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래 거주할수록 5년 이상 거주할수록 자살 사고가 증가한다. 결국 오래 거주하는 거가 긍정적인 것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저희 코호트를 가지고 페이퍼들을 계속 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아니 그래서 남한화되는 게 좋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좋은 쪽으로 좀 끌어들일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 국가 연구비를 받아서 생활습관병의 좀 중재 모델을 개발을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요. 그냥 연구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PPC라고 하는 손에다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걷는 거, 밤의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소위 무작위 배정을 해서 제대로 된 임상 시험으로 좀 비교를 한 건데, 한쪽은 대조군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 교육을 하고 한쪽은 개별화된 본인의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한 12주 후에 얼마나 더 걷게 되는가를 1차적인 목표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도 걷기가 늘지 않더라.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평균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북한 분들이 평균 걷는 게 11,000보가 넘습니다. 데일리. 그래서 제가 11,000보 이상을 걷는 분들한테 더 걸으라고 요구하는 건 가혹한 거다. 이미 많이 걷고 있는 분들의 저희가 가설을 잘못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남원화된다는 게 덜 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거고요. 그래도 적극적인 중재했던 그룹들이 10,000보 이하였던 52%는 더 많이 증가하는 거는 저희가 좀 확인했고요. 조금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걸음수가 그래도 증가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평균 걸음수 11,600보다 덜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중재했더니 걷기가 증가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러느냐. 그래도 이건 좋은 저희가 인사이트를 좀 얻었다고 생각해요. 평소 걷기가 적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거주 기간이 좀 짧았던 사람들, 정신적으로 사실 디프레션이라든지 자살 사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니까 걷기가 증가하더라. 대사적인 지표들도 나빠지지 않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영양중재 같은 경우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교육받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영양소가 어떠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얘기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교육만으로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 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중재 연구를 할 때 이분들이 걷기가 정말 문제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앱을 좀 만들어 가지고 더 적극적인 생활 습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성공적이지 못했고, 다만 걷지 못하는 적었던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개연성은 보였다. 더 중요한 연구를 좀 하고 싶어서 저희 찾아오는, 그리고 저희가 모셔서 하시는 분들은 현재까지 한 1,200명 정도 검진 2008년부터 해서, 또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34,000명 전수를 대상으로 남북한 주민 비교 연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장하고 계시는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가지 질문을 해본 거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의 질환 양상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질병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변화하는 질병 양상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면 이 차이점을 가져온 이유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의학생에 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연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와서 출산하는데 이게 건강보험공단의 탈북민과 관련된 자격 데이터로 한 거기 때문에 전수가 한 42,000명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코호트가
또 한 1,2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병인들론적인 설명들 가설은 여기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전수 데이터 중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보신 사람이 한 17% 7,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4만 명과 1대 50 매칭을 해서 우리나라 200만 명을 각 연도별로 다 매칭을 했고요. 여성이 많기 때문에 남녀 비율도 역시 매칭시켜서 전체 한 3분의 2가 여성이었고요. 평균 연령은 27.8세인데 40세 이상이 전체의 한 26%, 20세 이상은 한 70% 차지하는 걸 확인했고 사회 경제적인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인 매칭들을 해서 분석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매칭을 통해서 갑상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골절,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또 정신질환, 암, 감염 질환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겠다. 또 거주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또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논스코트에서는 팔로업 3.5년 가지고 저희가 추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검사 장비를 이용한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샘플도 복원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의 건강의 차이가 왜 있을지를 병인론적으로 저희가 가설을 탐색하는 데 또 유용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데이터를 매칭시켜서 같이 머지시켜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2002년부터 이렇게 와서 전체적인 누적 인구가 증가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감소한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전체 연령 분포도 저희가 20세 이상을 지금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한 40세에서 나중에는 45세를 좀 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결과를 이게 이제 사실 나중에 논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키 메시지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만 오늘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매칭하고서 초반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보다 심혈관 질환이 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역전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특히 non-fatal stroke 뇌졸중이 나중에 증가하고 심부전도 증가하고요. 우리 김영훈 선생님 전공하시는 이 부정맥 아트랄 피블레이션도 초창기는 적었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이 남한 주민하고 비교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적었다가 한 거주 기간이 4년 정도 지나니까 역전되는 걸 확인하고요. 역시 뇌졸중과 심부전, 부정맥 같은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보다 더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사망률은 이 전수 우리나라 데이터 200만 명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좋아집니다. 메디컬 케어가 계속 좋아지면서 그래서 굉장히 감소하는데 북한은 이제 인구가 좀 적어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초창기는 우리보다 사망률이 적었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우리보다 사망률이 증가하는 걸 확인해서 결국은 취약했던 건강 상태를 가졌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한화되고 거주 기간이 증가할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는 걸 확인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중재하는 걸 만들지 못하면 아까 결핵 이상으로 비전염성 질환도 나중에 북한에 굉장히 큰 버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뭐 이 내분 비계 질환 팩트 시트 1년 뭐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당뇨, 고혈압 유관학회에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공단 연구원과 저희 통일보건학회가 이런 식의 팩트 시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스 내셔널와이드 코호트를 가지고 실제 건강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현재 나와 있는 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중재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이혜종 원장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북한을 메디컬 리서치 필드에서 갈라파고스다. 이건 신영 교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갈라파고스를 들여다보는 기회, 결국은 이곳이 열렸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이거 우리 준비해야 되면 달라질 거고요. 한반도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독특한 코호트죠. 그러니까 이런 코호트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분단된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의학사에 남을 수 있는 기념비적 연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5년 된 중증 만성 질환자가 한반도라는 표현을 학생들에게 하곤 하거든요. 스스로 힘으로 질병 해결 능력이 없어 보이죠. 이런 비관적 상황의 질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 병든 반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기대 수명, 양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결핵 발생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고했던 2021년도에 보고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비교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하거든요.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생명의 무게가 다르냐? 생명의 무게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목도되는 건 다른 거죠. 이 핵 가지고 뉴스가 계속되죠. 우리를 위협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뭐 응징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군인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이 주목될 수도 있고 무기에 대해서 주목될 수도 있는데 보건의료인들은 적어도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또 의약품 제대로 가고 있을까, 충분할까, 결핵량은 어떨까, 이런 데 더 시선이 쏘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 오늘 발표했던 거는 저희 학교 병원의 내부민외과의 이 김경진 AB 선생님, 또 통계 분석 해주는 우리 최지미 박사님, 또 통일병원 협동과정의 우리 김영훈 전 주임 교수님, 또 오늘 발표하실 이유한 선생님, 하신 선생님, 양소영 선생님,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이혜종 원장님, 또 이정면 연구원 이주양 최문정 선생님이 또 분석해 주셨고요. 우리 통일병원 학회에도 전우택 선생님, 박상민 선생님, 또 노진호 선생님, 이산 윤석준 선생님과 이원진 선생님이 또 도와주셨고, 저희 코호트 처음 구축할 때는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님, 또 존스홉킨스 커트랜드 로빈슨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 국제과제에서 도와줬고, 하나센터에서 탈북민들 리크루트해서 저희가 검진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학생들도 북녘사랑, 메디띵크 이런 데서, 그리고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무엇보다도 탈북 의료인들이 검진할 때 같이 나와서 저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설문 내용들도 같이 봐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